효과를 벌이는 이제 서리법이 되겠죠, 그렇죠? 둘 다 서리법. 그래서 흥부 부부가 박덩이를 사이하고 가르기 전에 이 건넨 서로에 대한 이 웃음은 금도 문제가 될 리 없고 황금벼 이삭도 문제가 될 리 없는 이른바 물질적 풍요를 절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들 부부의 모습이 나왔다. 가난한데도 자신이 주어진 삶에 만족하는 삶이지, 그치? 그럼 우리가 고전시하고도 연관이 되고, 좀 이따가 그 우리 수특에 만능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우리 핵심이 뭐냐? 가난하고 힘든 와중에도 이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데 그 고단한 삶 속에서도 주어진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의 그 태도를 가리키는 사자성어 뭐였죠? 안, 분, 지, 족이 되겠지, 그치? 야, 다 돼요. 생각나는 게 다 되거든. 일단 안분지족이 제일 적합한 표현인 것 같고요. 내 주어진 삶에 편안함을 느끼며 내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 아는 삶, 그치? 주로 안빈낙도도 되죠, 여기에, 그치? 가난하지만 뭐예요? 즐겁게 살고 있거든요, 그쵸? 만족하며 살고 있거든요. 안빈낙도 안분지족, 그치? 그래서 써야겠다. 여기다가 네,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펜이 안 나와서 안빈낙도 안분지족 이렇게 욕심이 없다 뭐 당연히 뭐 무욕의 삶이다 뭐 이렇게 뭐 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 적합한 말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강호안정의 삶 이러면 맞아요? 지금 강호안정 자연하고 관련이 있어요? 전혀 없어요. 자연하고 나오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밑에 웃음의 물살이 반짝이며 정갈하다. 아까 동현이가 읽은 마지막 부분 그것이 확실한 문제다. 야, 문제는 야 그게 문제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트러블의 그런 문제 같아. 진짜 문제라는 게 아니라 이른바 그게 제일 중요하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쵸? 이거 무슨 법이야? 마치 겉으로 좀 약간 어그로를 끄는 거 아니에요? 진짜 문제다. 그것이 진짜 중요하다. 이런 뜻이잖아, 그치? 무슨 법? 진짜 문제는 아니었잖아. 반어법이었지, 그치? 야, 그게 문제지. 그게 제일 중요하지. 진짜 중요한 걸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거는 일종의 반어법이에요, 그쵸? 우리 반어법의 효과가 뭐지? 도드라지게 만든 거예요. 주목받게 만든 거예요, 그쵸? 아니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대체 문제라니?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들 부부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물질적인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 이른바 뭐에 대한 정신적인 게 제일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본 거예요. 가난하지만 욕심 없이 살고 소박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진짜 의미 있게 사는 행복하게 사는 삶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개뿔 가진 것도 없고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고 자식들이 걱정인데 그래도 웃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태도를 부각하게 만든 거예요. 자, 말투는 뭐뭐다. 우리 이육사님의 시 있지, 그치? 우리가 이육사님의 시 절정을 배웠지만 단정적인 어조는 이제 없어. 여지가 없어. 그냥 확실한 거야. 확실하게. 그 다음에 의지. 뭐 이런 거 표현할 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또 내려가 볼까요? 그 다음에 한이가 한번 4줄밖에 안 되지만 이연을 한번 읽어볼까요? 없는 떡방아 소리도 있는 듯이 드러내고 손발 닿은 처지끼리 같이 웃어 비추던 거울 면들. 마지막에 거울 면들 할 때 이 면이 얼굴 면이잖아, 그치?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바라봤는데 거울처럼 봤대. 서로의 모습을 본 게 거울이나 마찬가지래. 자, 여기 포인트는 이거지. 거울은 나를 보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들 부부가 같은 가치관, 이렇게 같은 건전하고 아주 막 올곧은 이런 성품을 지녔기 때문에 이런 가난한 상황에서도 서로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이겨내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 거울면드라는 이들 부부를 가리키는 말인 거 맞아요. 서로 마주보고 박을 타고 있잖아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 배려, 존중 이런 거겠지, 그치? 근데 만약에 이제 쌤 같으면은 막 이런 상황이면 지긋지긋하니 가난 막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막 여자가 이혼해 그냥 난 못 살겠어 이럴 수도 있는데, 그치? 그래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와 사랑, 그 다음에 이런 정신적 가치, 이들이 추구한 정신적 가치를 도드라지게 하는 거예요. 맨 위에도 없는 떡방아 소리도 있는 듯이 드러내고, 혹시 고사성어를 다른 2학년에 그 특강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고사성어 중에 지음 기억나시나요? 너희랑 있냐? 고사성어니까 옛날이니까 너희들랑 안 한 것 같기도 하고요. 배가절연 이런 말 들어봤어요? 배가절연, 사자성어는 배가절연, 고사성어죠. 사자 4글자가 아니니까 지음 똑같은 말인데요.
아주 절친한 친구 사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절친한 친구 사이.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베가라는 사람이 옛날에 우리나라에 베가라는 사람과 이 베가의 친구가 종자기 좀 말이 좀 네, 저기 뭐야 이름이 좀 이상하죠. 종자기라는 친구가 살았대요. 근데 이 베가가 얼마나 검은고의 명수예요. 검은고의 명수. 그래서 검은고를 너무 잘 타니까 그 이제 근데 집은 가난해서 여기 떡방아라고 했잖아요. 명절이 되면 이제 그날만큼은 집안에 모여서 막 굴뚝에 연기도 많이 나고 음식을 많이 하니까 그다음에 집집마다 떡방아 소리가 들렸대요. 떡을 만들어 먹으니까 그치? 송편도 먹고 추석이면 설날이면 그냥 뭐 이제 그냥 떡도 해 먹고 우리 가래떡 같은 거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때 이 베가 집안에서는 가난하니까 뭐 떡을 만들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굴뚝에 연기도 안 나니까 이 검은고를 연주해서 떡방아 소리를 냈대요. 뭐 이제 웃으라고 한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아내가 얼마나 구박을 했겠어. 진짜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싶은데 그러지 못했으니까 그때 맨날 구박받는 베가한테 이 종자기가 야, 이 집은 장안에서 제일 부자구나. 그냥 떡방아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 이렇게 이해를 해줄 때 많이 이제 알아준 거죠. 그래서 그때 이 베가가 검은고를 탈 때마다 와,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새가 지저귀는구나. 이렇게 이제 평가를 내려주고 막 사기를 복돋아 준 거지. 친구의 길을 살려준 거지. 진짜 소리를 알아준 거지. 그래서 그런 친구를 지음이라 해요. 소리를 알아준다, 그치? 근데 종자기가 먼저 죽어요, 나중에. 좀 병으로 먼저 돌아가시고 나서 이 베가가 그렇게 좋아하고 그 자기 몸의 일부나 다름없었던 검은고에 현 줄을 저를 뭐 했다? 끊었다 이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친구가 죽었으니까 더 이상 이 검은고 소리를 알아주는 친구가 없으니 이제 더 이상 내가 검은고를 연주할 필요가 없다 해서 뭐 끊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왼쪽에 없는 떡방아 소리도 있는 듯이 드러냈다라는 이 말 안에는 그런 정신적 가치가 담겨 있는 거예요.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또 가진 것은 없지만 야, 가진 게 없어도 내 마음만큼은 부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가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매번 얘기하지만 어쨌든 뭐 이제 거의 다 끝이나 다름없어요. 정신적 가치. 진짜 고매하고 고상한 그 누구도 뭔가 비하하거나 폄하할 수 없는 그런 정치적 가치를 지녔다, 그렇지? 그래서 이 육사님이 나중에 그 일본 놈들이 하도 고문을 하면서 니들 형제들이 맨날 이러니까 백성들이 더 고통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일제에게 천황폐하 만세하고 뭐 해 이렇게 막 회유를 하는데 그런 말을 했다죠, 그렇죠? 니들이 내 육체를 으스러뜨릴 수는 있을지라도 내 정신만은 어쩌지 못할 것이다. 뭐 이렇게 한 그 정신적 가치. 그래서 손발 다른 처지끼리 뭐 요거는 이제 고단한 삶이겠죠. 이들 부부에게 닥친 가난하고 맞지? 뭐 고단한 삶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그치? 그런 처지끼리 같이 웃어 비추던 거울면들아. 마지막. 자, 여기만 하면 끝이네요. 그 다음에 네 민혁이가 한번 읽어줄래요? 웃다가 서로 불쌍해. 웃다가 서로 불쌍히 서로 구슬을 나누었으리. 그러다 금시 절로 면에 온 구슬가지를 서로 맞아요. 부끄리며. 물살이 가다가 소스라쳐 남자애들 서로 소스라쳐 온 웃음살을 지옥하고 하려구라. 그것은 확실히 문제. 감사합니다. 뭐 그만 끝났어요. 웃다가 서로 불쌍해서 불쌍한 건 뭐예요? 현타가 온 거죠, 그쵸? 바다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서로 불쌍해서 구슬을 나누었으리. 자, 뭐뭐 했으리. 요거는 이제 추측이죠, 그쵸? 야, 이제 밑에 구슬이 뭘까요? 이거 은유법 같아요, 그쵸? 진짜 구슬은 몸에서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쵸? 근데 몸에서 구슬이 나온 것 같아요. 어디서? 눈에서. 뭐죠? 눈물이 나온 거죠, 그쵸? 그럼 이 눈물의 의미를 얘기해 보자면 서로에 대한 어떤 불쌍하고 가엾이 여기는 마음, 그치? 연민과 슬픔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가 금방, 금시, 이 금시는 금방, 금세, 이렇게 금방 절로 뭐 이제 면회까지 뭐 눈물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여기에서 부끄리면은 부끄러워하다지, 그치? 눈물을 흘리는 것이 떳떳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좋아서 흘리는 거지만 흘릴 수 있지만 이 눈물은 어떤 서로에 대한 안타까움, 맞지? 이 가난이 주는 어떤 안타까움과 서로를 눈물을 봤다는 것에 대한 그런 부끄러움, 부끄부끄 이거 말고 맞지? 좀 이제 미안한 마음 이런 것도 이제 담겨 있을 거고. 그래서 먼 물살이 가다가 소스라쳐. 여기는 소스라치다. 갑자기 오는 걸 얘기해. 서든니.
갑자기 우리가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런 말 들어봤지, 그치? 왜냐면 깜짝 놀란 거야. 준비가 된 그런 놀람은 아닌 거예요. 갑작스러운. 그러면은 이게 뭔 뜻으로 그냥 굳이 해석을 해보자면 이 웃음이 갑자기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울었잖아요. 눈물을 흘리다가 갑자기 웃음을 지었대요. 그치? 순간서. 갑자기 웃음을 지은 건 뭐 도라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그런 정신적 가치, 그치? 현타는 왔지만 지금 이 고단한 삶이 우리가 웃기에는 너무나도 이제 좀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당장 지금 먹고 사는 게 힘든 이 부부에게 지금의 웃음이 참 우리 왜 우리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될까라는 눈물을 가져왔지만 이내 곧 다시 웃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다시 또 웃은 거예요. 소스라치게 반짝이듯 서로 소스라치며 웃음을 또 지었대요. 대신 이때 웃음은 눈물을 짓고 나서에 다시 웃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본이라는 말을 썼어요. 본은 무슨 본이지? 루트가 뭐예요? ROT 뿌리라는 뜻이지, 그치? 그러면 뿌리 웃음, 근본적인 웃음, 근본의 웃음, 진짜 찐 웃음. 그러면 진짜 웃음은 뭐 가짜 웃음이 있나요? 아니, 아까 맨 위에서 처음부터 웃었잖아. 그들의 성품이야. 가난하지만 힘들지 않아, 그치? 즐겁게 이겨내려고 하는 이들의 성품이었는데, 근데 곧 현타가 왔어. 우리가 지금 이게 웃는 게 맞나? 그래서 울다가 다시 부끄러워졌지만 다시 웃었어. 그 다시 웃은 웃음이야. 눈물을 극복한 후의 웃음이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유일하게 이게 별표를 한번 쳐봤어요. 그러니까 이들 부부가 울고 난 후에 그 눈물을 극복한 후에 다시 한번 웃게 되는 이 웃음이야말로 진짜 진정한 웃음. 이들이 가진 소중한 그 가치, 이제 정신적 가치,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 그것이 확실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그치? 그것이야말로 진짜 중요한 것이다. 그게 뭐죠? 자세. 이렇게 가난하고 고단하게 살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 이런 자세와 이런 태도가 중요하겠지. 낙천적입니다 해도 되죠, 그렇죠? 낙천적이다, 긍정적이다, 낙관적이다 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상황이 이들의 부부에게 더 단결하고 더 강인하게 만들어 줬다. 그래서 그런 삶의 태도. 뭐 어려운 건 아니죠, 그렇죠? 바로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이 정희성 시인의 이 전문 강의 삽을 싣고 할 때 요 삽이 포인트잖아요, 그렇죠? 삽이 들어갔어요. 삽하면 뭐죠? 삽으로 뭐 하죠? 땅 파고 노동을 하죠, 그렇죠? 곡괭이 삽하면,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는 70년대. 지난 시간에 쌤이 했던 말 기억나요? 우리나라의 1960년, 원래 정확하게는 1963년부터 1979년까지.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이때는 무조건 뭐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무려 4번이나 4대나 대통령을 하셨는데, 이때 키워드는 민주화 항쟁이거나, 그러니까 민주주의 가치가 짓밟힌 시기에 대한 얘기이거나, 5어 산업화 도시화, 이 두 개뿐이라는 거, 그렇지? 반드시. 그러니까 여기 안 나왔지만 여기는 민주주의, 정치적으로는 없어요. 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되고 짓밟혔던 그런 시기에 대한 얘기니까 이런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산업화 도시화가 있거나, 그렇지? 그래서 오른쪽에 요거는 산업화 도시화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자 이제 요거 한 면만인데 태훈 한 번만 읽어만 주실래요?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다가 삽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우리 끝나면서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고 주저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거기까지만 읽어주시고 뒤에 또 있어갖고 대인 쌤이 읽을게요.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또 물음표 또 의문형 어미 뭐뭐랴를 썼네, 그치? 의문형 어미의 핵심은 진짜 물어보는지 따져보자. 흐르는 것이 물밖에 없어? 아니 뭐 이렇게 내가 대답하기에는 좀 곤란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의도는 당연히 강조겠지, 그치? 자, 서리법이 쓰인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 서리법의 효과는 그 진술의 반대말, 반대 의미를 강조한 효과가 있다고 했지. 흐르는 것이 물뿐이겠느냐? 반대말, 물뿐이지 않다라는 말을 강조한 거겠지, 그치? 그럼 뭐가 흐르는데 물 말고 뭐? 노동자의 힘겨운 삶. 그러니까 이게 추상적인 거죠, 그치? 우리들의 이 삶도 아주 힘겹게 흐르고 있어. 우리가 역사는 뭐 한다 그러지? 역사는 흐른다라는 말 들어봤어요? 역사는 흐른다. 그 노래도 있잖아. 한국을 빛낸 백명인들. 그래서 이 흐른다는 삶,
일생, 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라이프 맞지?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삽을 싣고라고 그랬잖아. 노동자의 힘겨운 삶, 오늘도 내일도 노동자의 삶은 계속 지속돼요. 당연히 다 모든 삶은 지속되는데 포인트를 노동자의 삶에 맞춘 거야. 우리 몇 인칭 대명사야? 우리가 하면 우리 누구예요? 1인칭이죠. 그쵸? 복수야 대신. 그치? 나 혼자만이 아니라 그럼 계속 노동자인 거야. 그치? 화자를 약간 짐작해 보면 노동자들, 대부분의 노동자, 야 산업화 도시화 이 60년대 70년대 국민의 절반 이상은 다 노동자인 거죠. 그쵸? 농촌에 계시거나 노동자이거나. 그치? 그러면 이때 노동자의 우리가 저와 같아서, 야 이 저는 몇 인칭 대명사? 요 저는 몇 인칭? 저는 이건 1인칭 대명사.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인 거죠. 근데 이건 뭐죠? 3인칭 대명사. 가리키는 거. 제기칭 대명사 기억나요? 제기칭 대명사라고 하지. 일명 제기 대명사. 그럼 뭐냐면 동생은 맨날 어지르기만 한다. 그러면 엄마가 맨날 나만 혼내는데 저는 청소도 안 하고 저 맞지? 3인칭 대명사. 그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노동자들이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저가 누구예요? 흐르는 것이 물뿐이겠느냐? 물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치? 이 저는 3인칭 대명사, 그리고 이 3인칭 대명사는 누굴 가리키는 말이냐? 요런 포인트를 좀 짚어보면 좋겠다. 그치? 강물 이래도 됩니다. 그쵸? 우리도 강물과 같아서, 그러면 노동자와 강물의 공통점은 뭐예요? 이 화자가 인식하는 둘 다 같이 흐른다라는 점. 그치? 흐른다, 흘러간다,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자, 삽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잖아 또. 그치? 삽을 씻는다 했을 때 삽은 이 노동자들의 생계 수단이에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심볼이라는 말 들어봤지? 심볼이라는 게 있어요. 상징성이 있어요. 삽하면 노동자를 표상하는 거예요. 이 레버라는 노동자는 삽을 들고, 맞지?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그 험하고 고단한 일을 수행해낸 사람을 얘기해요. 그쵸? 그리고 약간 가장의 의미도 있어요. 이분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이거 벌어갔거나 해외여행 가야지 그럴 수도 있지만, 이분의 이때 산업화 도시화의 표상은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치? 주로 남자. 그치? 여자분들도 노동자가 있지만 거기에 슬픔도 퍼다버린다. 거기가 어디죠? 이것도 대명사네요. 거기가 어디예요? 강물에다가 슬픔도 퍼다버린다. 자,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난 부분이 있다면 화자나 이 글 속에, 이 시 속에서, 시 상황 속에서 슬픔이라는 말은 포인트겠다. 그치? 아마 노동자분들은 굉장히 슬프고 힘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하루가 다 저문 날에 거기에서 흐르는 강물 위에다가 삽을 씻으면서 슬픔도 퍼다버린다. 그러면 노동자의 삶은 어떤 감정이 제일 먼저 떠오르냐면 이분이 말하는 슬픔. 노동자의 삶은 곧 슬픔이다. 그치? 그러면 이 슬픔도 퍼다버리는 이 행위는 그나마 현실에 안식이 되고 위안이 되는 그런 시간이고 그런 이제 행동인 것 같아. 힘드니까 그 슬픔을 거기다 퍼다버린대잖아. 일이 끝나고 저물어서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여기도 해석이 잘 안 되는데요. 해석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어요. 강물을 보고 있는 거예요, 노동자가. 그치? 그리고 그 강물이 스스로 깊어간다라는 말은 강물의 그런 깊이를 떠올리게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너 생각이 깊구나 이런 말 쓰죠. 너 참 생각이 깊었다. 맞지? 아이고 어떻게 조그만 애가 그렇게 깊은 생각을 했을까? 그러면 강물이 깊어간다라는 건 강물을 바라보는 화자의 태도예요. 사색에 잠겼다,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노동자가 밤에 날이 다 저물고 나서 일이 다 끝났어. 거기서 삽을 씻는 행위를 하고 거기다가 슬픔도 버리는 행위를 하면서 이때 노동자가 느끼는 감정은 뭘까? 좀 전에 슬픔이라 했지만 슬픔을 느꼈겠지. 비애가 슬픔이에요. 노동자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비애. 자, 일을 하면, 고단한 삶을 살고 일을 하면 이 정희성 시인이 주목한 점도 거기에요. 열심히 일을 하면 어때야지? 야, 열심히 처자식을 위해서, 엄마 아빠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던 이 노동자분들이 이렇게 힘들어도 견디는 이유는 뭐지? 그 거지 같자랑에다 때려치고 싶은데, 그치? 근데도 일을 하시는 이유는 뭐지? 잘 먹고 잘 살고 희망이라는 게 있으니까 하겠지, 그치? 그런데 밑에 보면 이 노동자는 이제 이 노동자분들 이때 당시에 맞지?
소수의 사람들만 배를 불리는 뭐 너희들도 알다시피 뭐 전태일 열사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막 평안시장에서 왜 분신 자살을 하셨는지 이 막 닭장 같은 곳에서 막 엄청나게 힘들고 고되게 이 노동을 하는데 24시간 중에 16시간을 그러니까 8시간만 빼고 16시간을 일을 하는데도 네 제대로 돈도 제대로 못 받고 그냥 기계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다라는 거지, 그치? 그게 현실이었으니까. 그래서 그걸 좀 약간 짚은 거예요.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화자 나왔다, 그치? 시적 화자는 겉으로 드러나 있다, 맞네, 그치? 1인칭 대명사가 나왔네요. 나는 돌아갈 뿐이다. 야, 그 슬픔을 느끼면서 그 밤에 무슨 생각을 한 거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냥 담배나 피웠고요.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갔대요. 그치? 그러면 자 여기 이제 쌤이 방금 전에 말한 그 삶의 태도를 좀 집약한 말, 이 화자의 태도는 혹은 1970년대에 그 산업화 도시화 속에서 살아가는 대다수의 이 땅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아버지 어머니들은 그 노동자분들은 이런 삶의 태도를 지녔다. 자 무슨 적? 첫 번째 채로 시작하는 거 뭐요? 너무 쉽긴 하지만 체념적 태도. 그치? 그러한 부조리한 현실, 열심히 일을 하면 그래 좋아 기계 같은 삶도 나 각오하겠어. 그러면 열심히 한 만큼 돈 벌어야지, 그치? 열심히 한 만큼 벌어야 되는 게 그게 자본주의의 그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주주의의 어떤 그 큰 표상이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거, 그치? 게으른 자는 게으른 만큼의 그런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무기력감. 그 다음에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 그냥 담배나 피고 쭈그려 앉아서 돌아갈 뿐이다. 햄스터가 쳇바퀴 돌듯 그냥 그 절망적이고 별로 희망이 없는 그 하루하루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치? 안타깝지만 자 그래서 이 노동자의 삶이죠. 삽자를 맡긴 한 생이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밑에 저물고를 2번 반복한 이 반복법의 효과는 반복했다라는 것의 효과는 계속 반복된다라는 그 삶을 떠올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노동자로서의 삶이 하루하루가 좀 희망이 있어야 그래도 앞이 미래가 있어야 우리 아들, 우리 딸, 맞지?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아내, 우리 남편 내가 진짜 행복하게 해줄 거야 하면서 희망 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없는 삶이죠,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에 마지막에 넘겨보시면 색강 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우리가 저와 같아서 여기서부터는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삽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30페이지예요. 자, 색강 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뜬다. 색강은 밑에 나왔어요. 아주 어린 물, 그러니까 아주 흐른 지 얼마 안 되는 물이에요. 강물이에요. 근데 이 강물 바닥에 썩었다라는 이 코멘트 안에 2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더라, 그치? 첫 번째는 당연히 떠오르는 거 뭐죠? 환경오염 떠오르죠, 그쵸? 이 산업화와 도시화까지는 아니고 이 산업화가 가져온 가장 큰 폐해지, 그치? 이면적인 겉으로는 우리들의 생활을 더 편리하게 해줬고 부유하게 해줬고 더 문명을 업그레이드 시켜줬지만 그 이면에는 소중하게 지켜온 이 자연과 그 다음에 환경이 이렇게 파괴되고 있다는 점을 고발한 거, 그런 뜻이 돼요. 산업화에 대한 환경오염의 결과, 환경오염이라는 결과. 그 다음에 희망이 없죠. 그러니까 생명력이 없죠. 바닥에는 생명이 태동해야 돼요. 맞지? 개도 기어다니고 강물이지만 민물 개도 기어다니고 여러 가지 생물도 물고기들도 막 자라나야 돼요. 근데 썩었대잖아요, 그렇죠? 딱 봐도 이미지를 떠올리는 게 그 환경 오염이 돼서 바닥에 막 초록색 펄이 막 있는 그런 그런 강물을 떠올리게 만들어요. 희망이 없고 생명력이 없는 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2분의 3. 어떤 노동자의 삶? 그냥 쌤이 그냥 의역을 한 거지만 기계 같은 삶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근데 기계같이 취급을 받잖아요, 그렇죠? 이러다가 필요 없어지면, 쓸모 없어지면 버려지잖아요, 그렇죠? 산업재해 이런 거 절대 없어요, 그렇지? 지금도 있네 없네 맞지? 안 해주려고 하는데 그 좀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그런 색강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이 달이 뜨는구나는 희망 이런 거 절대 아니거든요. 요 달이 뭔가 의미가 우리가 많이 있게 보잖아요, 그렇지? 이 달이 뜨는 행위는 오늘도 아까 우리 앞에서 뭐가 반복됐지? 방금 전에 이 바로
옆쪽에서 반복된 거. 저물고 저물어서 날이 저물면 달 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달이 뜨는 거예요. 또 다음날 또 달이 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복되는 삶인 거예요. 이런 무기력하고 희망도 없고 생명력도 없는 이런 기계 같은 삶이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화자는 그냥 쭈그려 앉아서 담배나 피고 씻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는 저와 같아서 이건 수민상관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왜냐면 아까 앞에서도 맨 위에 여기 맨 위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저와 같아서 여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행에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지금 맨 마지막 행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행에 있으니까 수미상관이 되려면 하나 정도는 맨 마지막에 있거나 맨 처음에 있거나 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름이 수합이에요. 수는 머리수, 그 다음에 목숨수, 그 다음에 맨 미는 꼬리미라서 처음과 끝이 반복되거나 비슷하게 변주되거나 하면 수미상관이라 하는데 얘는 그렇게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반복.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이지. 화자가 살고 있는 마을, 어떤 마을? 궁핍하고 고단하고 가난한 노동자들의 삶이 있는 곳에, 그곳으로 다시, 여기가 포인트죠, 그렇죠? 다시라는 말을 썼어요. 네, 부사 다시 그럼 반복된다라는 말을 또 강조한 거죠, 그렇지? 달이 뜨는구나, 저물고 저물어서 다시 뭐뭐 해야 한다. 자, 이 화자는 이 가난하고 이제 부조리하다고 할 수 있어요. 열심히 개같이 일하는데 진짜 기계보다 더 못한 취급도 받으면서, 그러면 돈이라도 보상이라도 확실히 주어져야 되는데 소수의 사람만 배가 불리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돌아가야 한다. 이 말 안에는 가난한 현실, 이 고단한 삶을 저항하거나 다 바꿔보려는 시도 없이 그냥 수용하고 있는 태도를 보여준다. 그치? 좀 소극적이다.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시대의 문제인 거지. 그치? 같이 한 목소리를 낸다거나 그러기가 힘들었던 시기니까. 그치?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가 이렇게 됐고요. 이제 밑에 그 문제를 아까 먼저 풀게 했어. 아까 준수는 잘 모르겠지만